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해라. 네, 오늘도 주식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주린이 준비됐지? 교수님, 오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철강업입니다. 철강? 예. 철강 공부할 게 있어요? 철강은 철강 아니에요? 철강이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이 경기가 호조되면서 올해 철강 생산이 아마 17억 9천만 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철강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80달러에서 170달러로 올라가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업계가 돈을 번 것처럼 철강업체도 똑같이 돈을 더 큰 수익을 얻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손 이제 더 뜬 것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철강업에 대한 뭔가가 변모가 우리 기업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철강 확장법, 철강 232조인가요? 철강 확장법에서 이제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것을 제한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생산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으로다가 철강을 한번 고로를 갖다가 작동시키게 되면 그게 끝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석탄을 많이 수입해다가 그걸 고로를 해서 철강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호주하고 무역마찰하면서 석탄 수입을 줄였거든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운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60년대에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산시성부터 철강 생산을 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은 그것 때문에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제철이 자그마치 4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그 적자를 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기업에다가 형광, 애치형광인가요? 그걸 갖다가 30%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만들어진 그죠? 철근 이런 것들을 사왔으니까 원석값이 철강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상황이 왔죠. 철강은 광범위합니다. 경기 회복과 동시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의외로 많이 팔린 거예요. 1분기만 해도 유럽에 지금 68%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철강이 냉연 강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생산하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가전제품까지. 그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칼로 강판인 게 많이 들어가고요.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철강이 더 필요한 게 되죠. 한몫을 더한 것이 또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되는 것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주택경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철근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요. 근데 요즘 탄소 중립을 외치는 국가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그거는 호재니 악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고로 생산을 석탄이 아니라 수소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바꿀 거예요, 아마. 포스코도 수소 중립을 선언한 겁니다. 개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그걸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재가 오히려 그죠? 호재 쪽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기업들은 엄청 많은데 중소형 철강주에는 지금 많죠. 이제 세아제강이 이제 주로 강관을 만드는 그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세아제강이고 철근이 만드는 기업 세아베스틀이고요. 건물 지는데 H빔이 이런 건물 질 때 H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게 이제 NI스틸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 어느 제품을 만드는 건지 예를 들어서 H빔을 만든다든지 강관을 만든다든지 철근을 만드는데 이런 걸 보고서 영업이익이 커지는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커지냐 그럼 그 기업을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지금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철강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대장. 포스코. 그렇죠. 포스코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자그마치 조 단위를 돌아간 종목. 자, 2015년까지 무려 포스코를 7,800억을 챙겨갔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76만 5천 원까지 지금 들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다 조금만 먹으면 다 팔아버립니다. 혹시 고수님 들고 가셨나요? 그때는 제가 안 했을 때입니다. 주식을. 참 아쉽죠. 좋은 기업을 저렇게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데 포스코가 이제 그런 기회가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일본과 중국이 힘들어할 때 벌써 1분기만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품질 가지도 세계 1등 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대미 수출이 상당히 좋아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경기 회복관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핵심인 게 뭐냐면 사기업 치고는 최초로 탄소 중립을 하면서 2040년대에 가면 20%를 탄소를 줄이고 2050년대에 가면 40%를 줄여가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포스코는 더 많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매수해가면 더 좋은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현대제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이제 냉연강판, 열연강판 이런 거 다 있고요. 철근, 거기다가 강관까지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의 핵심은 이번 아마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지금 많이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의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를 만드는 넥소의 그 핵심 부품을 금속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이 포스코나 이런 경우에 못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앞으로는 수소차가 늘어나서 수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강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 기업이 이제 동국제강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수익 가치도 아직은 7, 8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평균표는 보통 15 정도 잡는데 그러면 저평가거든요. 주가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동국제강을 보면 강점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컬러 강판을 우리나라 35% 차지하는 거 1등 기업입니다. 컬러 강판에. 컬러 강판은 이제 가전제품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얘가 알턴리가 하나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알턴리가 뭐예요? 네, 알턴리가 뭐냐면 브라질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 맨날 적자투성이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196의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2천억을 달성한다고 해요. 동국제강의 지분 구조가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세 기업이 똑같이 아까 후판도 만들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후판도 만듭니다. 이 후판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후판입니다. 우리나라 배가 다른 나라 배보다 튼튼한 이유가 후판이 3중 세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군함하고도 이지스함하고 부딪혔는데도 우리 멀쩡한 이유가 그거예요. 조선업이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얼마 하냐면 지금 4월 19일까지 작년에 46척 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6척이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철강 3사는 납품할 수가 있죠. 철강 회사들은 건설 경기 호조,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 강화,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주까지 회복이 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잘 들고 가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수할 거냐. 저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분할 매수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져.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동국제강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갈 때는 정말 큰 수익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런 여러분이 그걸 궁금하시면 현대차의 과거에 2008년에 주도주로 갈 때 한 500% 가면 현대차에 납품했던 한일이와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서현이와입니다. 그게 얼마 같냐? 2,800%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다 급해. 그리고 조금 먹으면 다 잘라. 멀리 가야 큰 수익 나 부자가 되는 건데 단기 수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주린이님? 꾸준히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업의 실적이 이어지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차트가 정배열을 가는 한 함부로 자르지 마라. 역배열이 갈 때 그때 고민해봐라. 네, 오늘은 양재현 교수님과 함께 철강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양재현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재현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